안녕하세요. 한길책 박물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길이의 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4차시 제가 살고 싶은 집은요 라는 주제로 공부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시에는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은요 라는 책을 쓰신 송승훈 선생님과 또 한옥 건축 전문가이신 설계 전문가이신 김원천 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차례적으로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살만한 공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 보실까요? 그래서 100권의 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제가 보기에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한 책의 저자에게 저는 찾아가서 이제 저희 집 설계를 의뢰한 거였죠. 강조하고 싶은 건 건축학과를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자기가 각자 또 생각하는 집은 이런 거야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건축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찾아서 전문가들이 한 작업을 좀 보고 쓴 글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명심하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어떤 순간에 행복해야 할까? 왜 건축가가 집에 사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지었을 텐데 어떤 걸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나?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고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나 어른들, 건축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와, 이 집 멋있어! 이렇게 시각이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에 보통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만 그 집의 알짜배기를 잡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 하면 이룬 선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건축물이 외형이 외모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 옷은 굉장히 얼굴 잘생기고 옷을 되게 맵시 있게 잘 입은 남자인데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할 때 옆에 두고 걸어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말을 섞거나 이러면 화가 나요. 일상은 좀 견뎌야 되는 거죠. 이 외모를 데리고 다니려면 뭐 이런 건축가들이 있는 거죠. 건축 잡지나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아름다운 걸 보면 쾌감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걸 보면 쾌감,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옷에서도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불편하게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르셋이라든지 남자는 뭐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정도 이상으로 된 건축물들을 저는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살기에 건강하고 편하고 쾌적하고 정신적으로 좀 좋아야지 뭐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이걸 위해서 너무 이렇게 부대껴야 된다면 그럼 피곤한 걸 내 집에서 하고 싶진 않다. 멋있는 건 찻집이나 갤러리 가서 이제 보는 거고 내 집은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좋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건축가를 선정할 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 중턱에 있는 그 집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티내지 않는 뭐 스님들의 승복색, 좀 회색, 그러니까 돌색이죠. 한국의 흔한 돌색. 그런 거라서 약간 그냥 묻혀 있는 바위돌 같은 느낌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런 게 주변의 자연과 조금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쨍하고 매끄러운 건축물들은 처음 지었을 땐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게 이제 흉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조금 거칠게 지으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 좀 싼 옷은 오래가도 티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있었죠. 아주 어린 학생도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상황을 내가 싫어하는가, 집에서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가, 또는 어디 갔을 때 어떤 경우에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가, 이거를 조금 메모하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공간 구성을 기획하면 됩니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크게 사각형을 이제 그리고요. 가운데 거실, 양옆에 방방, 뭐 텔레비전, 소파, 부엌 이렇게 놓지만 않으면 돼요. 집이 사각형이어야 될 이유가 단독주택에 꼭 있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어떤 방과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각각 여러 따로따로 방과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블록으로 이제 붙이듯이 공간 구성을 하면 훨씬 재미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그 시골집에 추석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텐마루에 앉아서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내가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나? 왜 나는 우리 정선집에 가서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집의 중심부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 명절 때. 그래서 어렸을 때 텐마루에 앉으면서 좀 이제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만의 좀 사람이 중심부 말고 좀 이렇게 피해 있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는 데크, 그다음에 신발을 안 신는 텐마루의 차이는 방에서 그냥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신발을 신고 나가느냐의 차이인데 데크보다는 텐마루가 저는 더 좋았어요. 누울 수도 있고 물건을 놓을 수도 있고 되게 쓸모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더구나 신발을 벗고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문화니까 데크보다는 이제 텐마루가 더 우리처럼 신발 벗는 문화에서는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죠. 뭐 이런 내용이 저희 집에서는 이제 구현이 된 거죠. 마창이 있는 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살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좀 좋고 식구와 식구들은 되도록 좀 덜 보게 약간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집이 좋습니다. 각자의 사적인 공간이나 개인 영역을 조금 시선을 살짝 가리는 벽을 만든다든가 해서 작은 집이어도 그런 좀 장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강화도로 1박 2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공부 모임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강화도에 흔히 전원주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하룻밤 내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잤는데 제가 잔 방에는 이따시만한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덥고. 근데 창문은 열려 있고 딱 봤는데 바람이 강화도니까 바람이 잘 불잖아요. 엄청 바깥에 바람은 잘 부는데 집안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강렬한 체험이었어요. 창은 마주보게 열려 있지 않으면 커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달릴 때 차가 멈춰 있는데 한쪽 창만 열면 바람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바깥에 불어도. 그거 비슷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강화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바깥에서 바람이 이렇게 잘 부는데도 한쪽만 열려 있으면 되게 불쾌하구나. 그런데 마창이 있으면 창이 크지 않아도 공기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고 기분 좋게 그 집에 머무는데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건축들이 환기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은 환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그 이유는 여름에 40일 정도가 매우 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창의 구조가 탄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 건축은 이런 게 사라진 이유가 기술로서 대응이 되는 거죠. 아니, 아파트는 오히려 마창이에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실하고 부엌문 열면 바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건축에는 이제 장비들이 좋으니까 기술로서 마창이 아니어도 그래, 환기시설 에어컨 돌리면 되지, 냉방기 돌리면 되지, 제습기 돌리면 되지, 인공 공조장치 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쾌적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고 개인 집에서 그거를 마음껏 돌리면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고 저가의 물건들은 성능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너무 흥분해서 했는데요. 이게 요즘에 많이 없는 게 마창을 만들지 않는 구조를 한쪽 창을 통유리로 막거나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현대 건축은 또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이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주는 그 건축사무소의 영업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건 건축계에서도 뭐 자체 비판들이 있고 그래요. 포토샵이나 사진용 건축들이 많아지고 실제 거주인의 쾌적도나 삶을 약간 후퇴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두 번째 빛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빛이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집에서 살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고통스러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의 안정도가 진짜 떨어집니다. 단독주택은 일단 햇볕은 다 들어오잖아요. 아파트도 햇볕이 들어오고 빌라, 원룸, 다가구가 해가 안 들어오죠. 그건 굉장히 이제 열악한 건축에 이제 속하는데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일단 기본 100평이 되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 환경인데 이때 창을 크게 내잖아요. 여름에 견딜 수가 없어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는 되게 불쾌하거든요. 햇볕을 맞으면 6월 달부터 9월 달, 6, 7, 8, 9 넉 달 동안에 해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체력이 툭툭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겨울은 괜찮죠. 그래서 해는 빛은 되게 소중한 건데 건축에서 중요하고 작은 창을 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공간 안에 구분해 놔야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적당히 차단돼서 적당한 어둠이 있는, 그리고 한쪽은 적당한 크기의 창이 있고 이런 공간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은 적정한 크기가 있다. 크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다. 때로 어떤 창은 작은 창이 되게 사람에게 좋을 때가 있다. 빛은 귀하지만 너무 많은 빛은 엄청나게 사람을 필요하고 그 공간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어떤 순간에 행복해 할까? 왜 건축가가 집에 사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지었을 텐데 어떤 걸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나?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고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나 어른들, 건축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와, 이 집 멋있어! 이렇게 시각이,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에 보통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만 그 집의 알짜배기를 잡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김원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로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목수일을 하면서 집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옥을 설계하고 짓고 그다음에 한옥의 생애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차무리 건축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집의 조건은 내가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남과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나 개인의 공간, 나 개인의 방뿐만 아니고 세상으로 이 집이 어떻게 열리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한옥은 방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대청마루를 나오면 마당이 있죠. 낮은 담을 통해서 이제 골목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진적인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들이 있는 그런 게 좋은 집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인데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과 하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집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집을 욕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죠. 그러면은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게 아파트에 살든 어쩌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더라도 내 인생은 그 시간의 연속된 시간 속에 있단 말이죠. 집을 짓기 전에 준비할 거는 내 공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아파트는 똑같이 적층에 있고 방의 위치가 같고 화장실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똑같지 않아요. 각자의 삶에 맞게끔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놓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자기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누군가가 집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축주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윌리엄 모리스나 존 러스킨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짓고 있는 한옥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짓는 방식도 전기도,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사람의 밀도가 없던 시절부터 지어져 왔어요. 그 생산 방식, 제조 방식, 만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 재료를 사람의 손으로 자연의 어떤 기본적인 법칙에 맞춰서 가공해서 그것들을 내 삶의 공간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한옥은 지금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건축주들한테 요청하는 사항 중에, 물론 외관이 독특했으면 좋겠다. 근데 외관은 독특한데 그 만드는 재료가 나무, 합판이거나 그 합판에 뼈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은 독특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재료와 사람의 손,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기술이 잘 드러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옥은 여전히 되게 순수합니다. 나무를 사람 손으로 깎아서 세우고 맞추고, 비하고 눈을 제대로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흙으로 구운 기와를 한 장 한 장 얹죠. 아래서부터 중력의 법칙에 맞춰서.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시대는 사람과 조금 먼 기술들을 가지고 그 기술을 돈으로 사죠. 근데 저는 기술을 돈으로 사더라도 이 짓는 방식과 재료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처럼. 근데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집을 짓는 순간부터 집은 사람처럼 늙어가요. 언젠간 소멸해요. 변화해요. 녹슬어요. 낡아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로 지은 집은 나무가 이렇게 마르는 거에 따라서 나무가 터져요. 휘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든 공업 제품들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데, 나처럼 내 집도 언젠가는 소멸하는구나를 알고서 이 집을 지어야 돼요. 한옥은 100년 전에 지은 집을 요즘에 다시 막 리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콘크리트 집은 사실은 50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얘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고, 그다음에 때로는 요즘은 장기를 좀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도 사실 그래요. 집을 다 쓴 다음에 그냥 버리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주들이 형태적으로 내부의 공간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건축가가 조율을 해야 돼요. 꿈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 대신 그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기술적 한계도 있고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 물론 또 기술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정된 시간과 돈의 비용 내에서 집을 지으시거든요. 그리고 건축가는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꿈이 어떤 재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자기가 받았던 정보들을 건축가는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건축 사람도 죽듯이 집도 언젠간 소멸하고 풍화된다. 그러니까 건축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허벌판에 뭔가 휘황찬란한 형태를 만든다. 그것도 역할일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나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규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만들어 주는 사람. 엄마 자궁에 그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그어지어서 사람이 그 안에 딱 있는 순간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형의 건물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가 사실은 언어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자 이전의 건축이 있어요. 누군가는 허벌판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냥하러 나갔다가 거기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건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질서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돈을 벌고 안 벌고를 좀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먹고 입고 잔다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역할일 거예요. 네. 내 집을 짓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살 공간을 온전하게 맡긴다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오히려 건축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건축가의 전문성은 자기가 뭔가를 다 만들어서 짠 하고서 물건을 팔듯이 건축주한테 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뭘 좋아했어요? 뭘 하고 싶어요? 꿈꿨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죽고 싶어요? 까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고 그것들의 답을 듣고 나서 이거를 지금 조건과 땅의 조건과 돈과 건축주의 상황에 맞춰서 집을 지어주는 게 건축가의 전문성인 거예요. 그냥 딱 보고서 땅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라고 제가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니까 뭔가 이렇게 집을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뭐 입지, 그다음 주변을 바라본다고요. 우리 집에서는 산이 어디 있지? 물이 어디 있지? 내 이웃이 어디 있지? 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통 배치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렸어요. 보통은 이제 마을의 입지를 정할 때를 쓰는데, 주변에 산이 있는 거죠. 산이 이렇게 있고 물도 흐르는 데에다가 집을 배치하는 거죠. 내 집을 어떻게 놓을 거냐. 그다음에 바람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에는 나무를 잘 심어서 나무가 바람을 좀 막게 해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유성이에요. 집을 짓는 우리만의 방식.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별난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지 뭐가 좋대더라, 뭐 한대더라, 이런 얘기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들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마루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판재를 놓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청입니다. 이거는 화장실일 수도 있고 뭐 아주 작은 부엌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가 한 명이 산다 그러면 내 방, 내 거실, 뭐 화장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에서는 앞에 문을 열면은 마루, 이렇게 외부로 트여진 마루가 있는 거고요.
대청을 통해서 나와서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 앞에도 마루가 있고 마루를 통해서 신발을 신고서 나가는 거죠. 마당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방이 있고 거기서 창문 하나만 열면은 외부가 보이는 누마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삶,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여기 대청마루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원룸형 한옥이네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단면을 그렸어요. 단면이 중요한 거는 단면에서는 높이를 알 수 있어요. 높이를 안다는 거는 거기 안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인지를 단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려면 집을 짓기 전에 땅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을 지금 제 단면을 그리기 전에 뒤에가 이제 배산이 있나 봐요. 산이 있는데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좀 한 켜 정도는 뭐 동물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축대를 쌓아서 그 앞에 나무를 심고 내려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단을 만들고 물이 이제 아래로 흘러가니까 살짝 경사를 둬야죠. 그리고 내 집의 경계인 담을 두고 이웃이 있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요 누마루를 여기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트여져 있죠. 여기 이제 사람이 서서 해도 보고 비 내리는 것도 느끼고 때로는 이웃과의 어떤 시선도 마주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청. 그리고 이제 차 마시는 거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면을 그릴 때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이런 얘기들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뭐 아주 반듯하게 잘 그리고 뭐 정확하게 그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근데 건축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그 엄청난 자연의 힘에 무엇이든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던 산업사회, 우리 근대 이후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떨쳐버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고 나와 이웃이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을 계속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 아니에요.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내 공간이 있고 내 공간에서 나를 세우면서 남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그런 집을 짓는 게 건축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한 평면, 단면이자 입면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안쪽은 집을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자른 반대편에 보이는 부분들은 입면이라고 해서 창호를 그리고 그런 문양들을 그린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한번 이렇게 나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를 상상하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4차시 교육을 위해서 송승훈 선생님 만나 뵙고 김원천 선생님 만나 뵈었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고요. 준비되어 있는 모는 종이에 스케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글로 옮겨 적어본 것을 한번 풀어서 그림으로 그려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에 하나하나 옮겨서 펼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